오늘 이 시간에는 사람이 이 미술 자체가 시각 예술인데 우리가 어떤 대상을 어떻게 분석하고 바라보는가, 또 그것을 실제로 화면이란 공간에 어떻게 구현하는지에 대한 이러저러한 기본적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그림을 배우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세를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특히 미술 자체가 조금 어렵고, 그 다음에 생각의 전환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술 자체를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어떤 이론을 이해하는 게 어렵다라기보다는 그것을 수용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들이 있고, 바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고 넘어가줘야 이후에 또 실기나 이론을 진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그림을 하는 과정에서 힘들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육체적인 몸이 힘드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머리가 힘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폭, 이 정도라면 이해할 수 있겠는데라고 하는 이런 정도를 넘어서게 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과 새롭게 들어오는 어떤 미술에 관련된 생각들이 충돌을 일으킨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머리가 아프다는 얘기는 머리에서 정리가 잘 되어 있지 않다, 이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술 교육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은 일반 사람들이 학교 교육을 받은 것과는 좀 다른 교육 형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실기적인 부분을 좀 생각해 보면,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미술 실기도 다른 여타의 어떤 기술적인 체계와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무슨 용접 기술을 익히거나 아니면 뭐 운전 기술, 요리 기술, 혹은 선반에 관련 기술을 익히거나 이런 거하고 미술의 기술을 익히는 그하고는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냥 성실하게 반복하고 숙달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발전을 해가는 것이 실기적인 부분인데, 이것은 뭐냐면 그렇게 어찌 보면 기술적인 부분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이것을 수용하는 사람들의 어떤 정신적인 문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운전 기술을 익힐 때는 머리가 힘들지는 않습니다. 몸이 익숙하지 않아서 좀 생기는 문제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실수를 지적하게 되면 금방금방 자기 스스로 알게 되고, 그런데 반해서 미술적인 요소들은 그림을 배우는 데 있어서의 어떤 문제들은 대부분 머리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어떻게 수용하고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표현될 수도 있고 좀 전혀 다르게 이해될 수 있는 영역이 상당히 많이 있죠. 특히 미술 교육에 있어서의 필요한 이론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 체계와 충돌을 일으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해가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미술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적인 사고방식이고, 또 일상적인 사고방식보다는 조금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행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좀 수준이 조금 더 있는 이런 거다 보니까, 일상생활에서는 평소에 쓰지 않는 머리라든가 할 필요가 없는 것들을 그림 그리기에서는 많이 이해하고 수용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바탕에는 입시 중심 혹은 성적 중심의 학교 교육의 폐단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를테면 좀 학교 교육과 미술 교육을 조금 이렇게 비교를 좀 해본다면, 학교 교육에서는 이해하고 암기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미술 교육에서는 이해는 해야 되지만 암기를 하면 안 되죠. 어떤 사물을 외워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금방금방 옵니다. 일단 만화같이 이렇게 외워서 그린다고 해서, 만화같이 외워서 그리는 것은 몇 가지 표정이라든가 그 표정에 한정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아주 모든 수많은 다양한 포즈를 만들어내지는 못한단 말이죠.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교육에서는 원리와 과정을 배우고 난 후에 실기에 적용하면 그 결과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를테면 구구단을 외워서 곱하기를 하면 답이 나오고, 어떤 공식을 적용하면 그 결과가 잘 나오지만, 미술에서는 잘 예측되지 않습니다. 예측된 결과가 잘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죠.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 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변수들이 생기고 또 정서라든가 느낌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서 결국은 좀 전혀 내가 예상하지 않았던 작품의 형태가 나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학교 교육에서는 어떤 정답과 해답을 찾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공부를 해가는 것이. 그래서 시험을 치고 어떤 그 문제가 요구하는 정답을 정확하게 찾아서 하는 것이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림 그리기에서는 정답이 없습니다. 찾는 사람마다 다 틀리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학교 교육에서 정답을 찾는 데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 정답이 없는 공부를 해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학교 교육에서 일단 잘못된 답은 그 실패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X표를 긋거나 이거 답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미술 교육에서는 실패라고 하는 것은 좋은 작품을 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밑거름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패를 하는 것 자체가 실패로 그냥 잘못돼서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 자체가 더욱더 좋은 그림을 그려낼 수 있는 안에 주요한 바탕이 되고 그런 경험 자체를 소중히 여긴다는 이야기죠. 또 좀 어렵지만, 학교 교육에서는 어떤 것을 지식을 쌓아가는, 모아가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미술에서는 좀 버리는 과정이다. 그리고 학교 교육에서는 1등과 꼴찌, 어떤 성적을 매기는 것이 가능하지만, 미술 교육에서는 성적 매기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오로지 그것은 개성이나 다양성, 이런 것만 존재한다는 얘기죠. 이렇듯이 학교 교육과 미술 교육에서는 추구하거나 아니면 진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학교 교육에 익숙해져 있거나 혹은 학원 교육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은 그림을 그려가는 과정에서 잘 되지 않으면 선생님한테 봐달라고 하거나,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떤 원리를 가르쳐주고 기본적인 어떤 하나의 예시를 제시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대신 그려줄 수는 없는 거죠. 대신 그려줘서 완성을 시킨다고 해서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설사 원리를 잘 그것이 답답하다 하더라도 자기가 스스로 해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를테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림을 그려가는데 이렇게 예를 들어 선생이 그림을 한 20년 정도의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그림을 봐준다고 해서 이제 초보자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단지 하나 이건 예일 뿐이죠. 그래서 좀 어설프더라도 자기가 스스로 해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문제가 막혔을 때 자꾸 선생님의 도움을 요구하는 이런 것도 결국 학교 교육의 문제라고 할 수 있고요. 또 그림은 이렇게 1등과 꼴찌가 없다고 했는데, 그림을 그려와서 옆에 친구들하고 비교하거나 그렇게 비교하면서 기분이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끊임없이 진짜 순위를 매긴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림도 한두 번 이렇게 한번 보고 그것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원래 그림이 좀 어렵기 때문에 한두 번 그려본다고 해서 안 되는 경우, 그건 허다한 문제죠. 그럼 그 이상을 계속 진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게 대부분인데, 못하겠다. 한두 번 해보고 못하겠다고 하면 그런 사람들은 천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니겠죠. 그리고 우리가 그림이라고 하는 이 기본기를 가르치는 것은 일종의 낚시법을 가르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고기를 낚아서 낚은 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낚을 수 있는 낚시법, 또 낚시를 하는 고기를 낚는 기술, 아주 근본적인 기술을 가르쳐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구체적으로 무슨 꽃을 그리는 방법, 또 나무를 그리는 방법, 이런 것을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것은 방법이 틀렸다는 얘기죠. 학교 교육에서는 그것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미술 교육에서는 오히려 그것은 배우는 사람에게 해가 될 수 있는 교육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이런 것들이 이제 학교 교육과 미술 교육을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학교 교육 방식으로 요구하고 또 그렇게 해서 실력이 향상될 수 있다라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렇게. 근데 그렇게 해서는 실력이 향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미 오랜 경험을 통해서 검증이 되어 있는 그런 사실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해주면 해줄수록 그림을 더 빨리 포기하거나 그림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만 이렇게 넣어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림을 배우는 사람들의 그림 수업을 진행할 때 어떤 자세를 좀 취해야 될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처음은
무조건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림을 배우는 사람, 내가 배우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림을 잘 모르는 사람이죠. 내가 이렇게 잘 알고 있으면 배우지는 않습니다. 좀 더 그 나은 형태를 배우게 되죠. 기본기를 배운다는 것은 기본기를 모른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기본기를 모르는 사람이 그것을 가르치는 선생을 검증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정말 저 사람이 잘 가르치는지, 저 사람 얘기가 옳은지 그런지 이런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좀 불합리하긴 하지만 검증 자체가 불가능한 이야기죠. 검증할 능력이 있다면 이건 실력자이고 배울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보다는 내가 이것을 좀 부족하더라도 배워서 충분히 안다면 오히려 그 선생의 능력을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더욱더 바람직한 생각이죠. 그래서 자꾸 의심을 합니다. 저 사람이 내한테 잘 가르칠까 못 가르칠까. 마치 물건을 살 때 이게 혹시 내가 사기를 당하지 않나 이런 의심을 하고 있으면 그 자리에 앉아서 배우는 그 시간이나 돈이나 아니면 노력이라는 게 금방 숲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일단 무조건 수용을 해라. 설사 그것을 어차피 틀렸다 하더라도 검증할 수 없고, 그리고 이 기본기는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정립이 되어 있는 거라서 가르치는 방법에 있어서 약간 차이는 있긴 하지만 기본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오류를 지적할 내용들은 크게 없습니다. 두 번째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러면서 자신의 능력을 믿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우리가 흔히 모방을 하는 것을 창조의 어머니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한 단계 좀 더 나아가서 실패야말로 창조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다. 엄마 아빠가 그냥 옛날 개념으로 친다면 좀 더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현실에서의 어떤 현실이나 사회에서의 실패는 치명적이죠. 다시 말해서 그렇게 된다면 무슨 우리가 파산을 할 수도 있고, 또 그러다가 이렇게 무슨 감옥에 갈 수도 있고, 또 도망을 갈 수도 있고, 또 혹은 자살을 하는 이런 사회적 응징들이 기다리고 있죠. 하지만 그림에서는 이런 실패가 사회적 실패하고는 좀 틀리지 않겠습니까? 그림에서 좀 실패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감옥을 간다든가 두드러 맞는다든가 이런 거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죠. 좀 부끄럽거나 이런 정도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잘 수용을 하는 것이 내가 왜 실패했는지에 대해서 한 번 정도 다시 한번 성찰하고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술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한 사람이 자기가 창조한 가상의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짜의 세계는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그 세계가 질서가 있고, 그 다음에 균형이 있고, 그 다음에 모양이 괜찮으면 보기 좋습니다. 사람들이 아름답게 느끼지만 그것이 반대로 질서가 흐트러져 있고, 그 다음에 뭔가 이 한쪽으로 쏠리거나 아니면 불안하고, 그 다음에 어떤 즐거움도 없고 또 사람들이 보기에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면 그 세계는 실패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림을 자기가 해놓은 걸 보면 이게 좀 뭔가 어색하다, 이상하다는 건 금방금방 알 수가 있죠. 내가 이러한 어떤 균형이라든가 어떤 아름다움 이런 것들이 없다라면 사람들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이것이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알고 그것을 다시 부수고 또 다시 만들어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반복 숙달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바로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신을 믿는다는 것은 좀 본질적인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창조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고, 그 다음에 개성과 어떤 다양성을 추구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뭔가를 해보다가 마음에 잘 안 되거나 이러면 나는 거기에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렇게 쉽게 단정 짓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어떤 이런 예술에 대한 혹은 미술에 대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한두 번 정도 해본다고 해서 그 능력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엄밀하게 얘기한다면, 전문가가 어린 이 학생이 그림에 대해서 전문적인 어떤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앞으로 될성 부른 어떤 떡잎인지, 이런 것을 알아내는데도 몇 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바짝 붙어서 같이 생활하면서 또, 웬만한 사람들이 이 사람이 재능이 있는지 안다는 것은 쉽지가 않죠. 하물며, 그림을 자기가 몇 번 정도 실패했다고 해서 그것이 자기한테 재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좀 성급한 결론이죠. 재능은 이렇게 좀 뒤에서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좀 빨리 이렇게 드러나는 사람도 있고요.
실력이 드러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좀 늦게 나오는 사람도 있고, 또 차분차분 나오는 사람도 있고, 약간의 편차가 있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오히려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러하지만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창조적 능력, 그리고 어떤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내가 추구하는 어떤 질서나 세계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욕구 이런 것은 다 있다. 이런 것을 좀 믿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자기에 대한 긍정, 이 긍정이 있어야지만 열정이 생기고 그 열정은 창조의 원동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조급함을 좀 버려야 됩니다. 그 세상의 일 중에서는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되는 일들이 있고, 그리고 빨리 진행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되지 않는 일들이 있죠. 이것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죠. 아무리 급해도 바늘 허리에다가 이렇게 실을 묶어서 이렇게 어떤 바느질을 할 수 없듯이 일에도 순서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이 발현되기 위해서는 바닥에 깔려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어야 됩니다. 기본기를 익힌다는 것은 상당히 그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이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몇 번의 이론이나 뭐 한두 번의 실기를 가지고 이해될 수 있다라면 누가 이걸 못하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이걸 고급스럽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쉽게 배울 수 있는 것, 또 간단하게 배울 수 있는 것들은 대부분 가치가 없지 않나요? 이런 것은 생활을 해보시는 경험에 의해서, 생활해본 경험에 의해서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쉽게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그만한 가치가 안 나옵니다. 아무래도 이 그림에서는 단기 코스, 3개월, 6개월 완성, 이런 완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지요. 그래서 과정만 있을 뿐입니다. 그 어떤 의미에서 보면 모든 작품 미완성일 뿐이죠. 내가 완성이라고 하는 건데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그게 미완성이 된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오버했다고 느낄 수도 있고, 그때는 내가 완성됐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났을 때 보면 뭔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항상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림을 그려가는 과정이 도대체 어느 정도를 해야 뭐가 나오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개인의 편차도 심하고 해서 딱히 무슨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몇 개월만 한다면 뭔가 딱 나온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어서 스스로가 좀 답답해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도 너무 어떤 단실 내에 어떤 교육을 시켜가지고 결과가 탁 나오는 어떤 무슨 우리가 이런 걸 벼락치기 공부라든가 이런 것을 해왔던 입시 교육의 병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떤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다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의 미술 좋은 작품을 한 개를 만들기 위해서 발부동을 치는 발부동을 쳐서 그 작품을 완성했다고 해서 거기에서 모든 것을 얻어내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그림을 좋은 작품을 완성했다고 인생이 달라집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가치나 아름다움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급함을 버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듯이 그러니까 밥 먹듯이 운동하듯이 공부하듯이 차분차분 이렇게 하다 보면 스스로가 의지도 있고 그 다음에 뭔가 어떤 배움에 대한 생각도 있다면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게 많이 발전을 해갈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는 몸을 설득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 하죠. 예전에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대두문화라는 게 있었습니다. 큰 머리 문화. 그러니까 머리는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고 몸은 하찮을 것 없이 생각하는 이런 문화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한 반응을 보입니다. 이를테면 어깨를 툭툭 치는 거하고 머리를 치는 거하고 기분 차이가 상당히 틀리죠. 이런 것도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머리나 어깨나 사실은 같은 몸의 일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머리가 잘못한 어떤 것을 손발한테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일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손발이 따라주지 않아요. 눈이 삐었어요. 이런 것이 이제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죠. 머리에서 명령을 내리지 않는데 손이 지 맘대로 움직인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그죠? 눈이 어떻게 삉니까? 눈이 갑자기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머리에서 정보 처리를 잘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눈에는 두뇌가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를 이용해서 기발한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특별한 영감에 의해서 예술을 창조하는 그런 시대는 저는 지나갔다고 생각합니다. 지나갔다는 얘기는 그것이 더 이상 쓰이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을 포함한 더 나은 어떤 것이 있다는 이야기죠. 지금은
머리가 지배하는 사회라기보다는 몸이 지배하는 사회다. 우리가 몸 하면 자꾸 나쁜 걸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야말로 머리도 몸에 포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옛날에도 언행일치란 말도 있고, 그 다음에 생각과 행동이 일치해야 된다. 또 생각과 몸이 일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은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림 그리기에서 이렇게 몸을 사용한다는 말은 어떤 거냐면, 무슨 몸을 과도하게 움직이거나 이런 이야기, 이런 이야기라기보다는, 몸이 어떤 이론이나 어떤 원리들을 충분히 받아내서 자연스럽게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반복과 습득을 시킨다는 의미죠. 그 몸을 위한다는 건, 몸은 아무래도 반응하는 속도가 머리와는 좀 다릅니다. 머리는 좀 빠른 데 비해서 몸은 조금 늦죠. 그래서 몸에 어떤 메커니즘이 있어서, 이 몸이 가지고 있는 메커니즘을 적절히 잘 활용해서 그 부분에 맞도록 좀 시간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반복적인 훈련도 필요한 것이 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몸이 익숙해질 때까지는 좀 더 끈기를 가지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머리는 금방 알겠는데 막 손으로 급하게 해보다 보면 잘 안 되는 거죠. 결국은 그것이 밸런스가 맞지 않아서 나타나는 결과는 결국 안 좋은 결과밖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충분히 이렇게 이 몸이 익숙해져 버리면 그 다음에는 굳이 막 생각을 하지 않아도 몸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뭔가를 표현해가는 이런 것들도 습득을 해낼 수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겠죠. 아무튼 여기서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일상생활, 생활과 미술의 결합입니다. 생활에서 떨어진 미술, 그 다음 미술에서 떨어진 생활, 이 두 가지는 저는 분리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그림을 그리는 행위도 마찬가지로 마치 아침에 일어나고 화장실 가고 세수하고 이런 것처럼 몸의 습관처럼 이렇게 그려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창조 작업이나 이런 것들도 평소에 자꾸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또 사물을 바라볼 때도 같이 연관시켜 생각해야지, 이제부터 창조적인 생각을 해야지라고 한다 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어떤 부분의 전문가들은 모든 생활에서 자기의 전문적인 영역과 연결을 시켜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하나의 어떤 것만 봐도 거기서 많은 요소들을 뽑아낼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평소에 이를테면 일을 할 때와 또 이 집안의 어떤 일을 할 때 또 사람 만날 때 그거와 또 그림이 이렇게 분리가 돼버리면 모두 전환이 상당히 어렵고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러다 보면 결국 비효율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그림도 결국 실패한 이런 결과도 많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 그림 그리기가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충돌한 경우는 대부분 몸이 아직까지 충분히 이 그림 그리기의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다, 불편하다. 마치 몸에 맞지 않는 옷처럼 계속 불편한 거죠. 이것이 두 가지가 잘 맞으면 마치 자기 피부를 걸친 것처럼 아주 자연스러워지는 건데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공부를 해가는 것도, 결국 공부를 이제부터 해야지 하는 건 애들이나 이제 하는 방식이고요. 공부도 생활처럼, 옛날에 공자는 하루도 책을 보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돈다 이런 말처럼, 꼭 그리는 행위뿐만 아니라 그런 생각들, 그런 사고방식들, 또 그런 에 맞추어서 이렇게 몸에 붙이는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이렇게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몸에 어떤 그림 그리기 방식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 생활에 그 사람의 생활 자체가 하나의 예술적인 삶이 되는 거죠. 그렇죠? 뭘 하더라도 좀 다르고 사물을 보고 인식하고 또 표현하는 것도 아주 다를 수밖에 없고 그런 것이 몸에 있으면 예술의 향기가 나고 그 근처로 가게 되면 또 어떤 창의적인 생각들이라든가 그런 다양한 어떤 이야기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이런 것도 나오는 거죠. 물론 이건 억지가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도 많고 각 분야에서 미술 분야뿐만 아니라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일반 사람들도 물론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림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수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미술에 필요한 어떤 자세들 또 생각들이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본다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림은 시각 예술이기 때문에 사물을 일단 봐야 되겠죠. 보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 정보를 가공해서 남대로 가공을 해서 어떤 화면에다가 구현하는 이런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물론 뭐 어떤 사람들은 머리에 있는 심상, 뭐 가슴 속에 있는 뭐 알 수 없는 어떤 이야기를 내가 그 알 수 없게 표현하는 그런 방법도 있긴 합니다만 일단 그 문제는 지금 여기서는 얘기하지 맙시다. 흔히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는 행위에 대해서 굉장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걸 선호하죠.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보는 시각 문화에 미쳐 있다 이렇게 얘기할 만큼 보는 것을 좋아하는데 사람의 오감 중에서 가장 그 시각이 정보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잘 몰랐을 때 오는 공포가 상당히 있죠. 예를 들면 뭐 사스라고 하는 무슨 질병이 있었는데 그 말 그대로 이렇게 풀이하면 괴질이란 뜻이겠죠. 알 수 없는 병. 그런데 무슨 우리가 암이라든가 뭐 고혈압이라든가 알고 있는 병으로 죽는 사람들보다 사스로 죽는 사람이 적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사스에 엄청 공포를 느낍니다. 왜? 모르기 때문이죠. 실제 공포 영화라고 하는 것이 보면 시각을 철저하게 배제한 형태의 영화죠. 시각 벌건 대낮에 모든 것이 오픈되어 있는,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이런 상태로 공포 영화를 찍는 경우는 없습니다. 뒤에서 갑자기 나타난다든가 뭔가 이렇게 등에서 서늘하게 느낌이 지나간다든가 소리만 들린다든가 이렇게 어떤 감각으로 알 수 없는 것이 왔을 때 사람들은 공포감을 느끼죠. 다시 말해 정보를 잘 알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시각으로부터 가장 많은 정보를 얻고 또 나름대로 정확한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타의 다른 그 감각기관에 비해서 한 70~80% 이상의 이 정도로 의존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옛말에도 백문이 뭐 불여일견이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더 낫다. 또 뭐 영어에서 알았다라는 게 IC 뭐 이렇게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 것도 결국 본다는 것이 가지는 어떤 그 중요성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특히나 본다는 것은 지식을 꼭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우리가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감각기관을 통해서 외부의 어떤 자극이나 상태를 감지를 해서 머리에서 이것을 분석해낼 수 있는 중요한 어떤 부분이겠죠. 감각기관이 없다면 어떤 외부 세계에 대한 어떤 정보도 얻을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을 다시 말해서 본다는 것은 곧 안다. 어떠한 지식이 생겼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이 보는 것에 대해서 너무 또 과신도 많이 하고 또 보는 것에 많이 의존도 많이 하는 건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보는 행위 자체가 지식을 만들어내고 그 지식을 통해서 또다시 어떤 것을 알아가는 뭐 이런 것이 이제 피드백이 되는 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 본다는 것은 곧 우리가 안다는 거다. 지식을 얻는다는 이런 행위다라고 할 수가 있다면 알고 본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이것은 우리가 본다는 것 자체가 어떤 지식을 안다는 이런 이야기와 더불어서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인데 알고 본다는 것은 내가 기존에 어떠한 지식을 가지고 그 대상을 보게 되면 그 대상으로부터 좀 더 많은 정보를 얻거나 아니면 또 특별하게 보이거나 뭐 이런 의미하고 관련되어 있겠죠. 이것을 좀 뒤집어서 이렇게 얘기하면 뭐 색안경을 쓰고 본다, 뭐 제 눈에 안경이다, 뭐 이런 속담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자기 관점에 따라서 똑같은 대상이라 하더라도 사람들이 가진 생각에 따라서 그것이 전혀 다른 것으로 이해된다는 이런 이야기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를테면 음식을 만드는 요리사는 모든 사물을 이렇게 보면서 음식에 대한 것을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겠죠. 원재료를 이렇게 찾는 데 관심을 갖거나 또 헤어 디자이너는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들의 머리 스타일과 냄새 맡아도 무슨 샴푸와 어떤 약품을 사용했는지 알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뭐 옷 만드는 데 관심 있는 사람들은 옷을 보기만 해도 저것이 무엇으로 만들었고 또 이게 비싼지 싼지 이런 것도 알아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떠한 정치, 경제, 문화, 종교 모든 분야에서 이런 시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선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똑같은 현상이라도 전혀 다르게 보일 수 있는 이런 문제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이게 뭐 보수냐 아니면 진보냐에 따라서 똑같은 현상이 똑같은 어떤 정책이 전혀 달라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떠한 그 사건이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피의자 입장이냐 피해자의 입장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입장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내가 어떤 뭐 사람의 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정확히 무슨 생각을 하고 그러지는 않지만 결국은 생각의 지배를 많이 받게 됩니다. 눈이라는 게 어떤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머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판단은 머리가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생각, 어떤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현상들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혼돈도 나타나고 전쟁도 있고 파괴도 나타나고 그러는데 올바른 생각이 과연 뭘까?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보면 사물에 감춰진 어떤 현상이나 이면의 모습까지 볼 수 있고 또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보게 되면 마치 그 장님이 코끼리를 만져서 그것이 코끼리의 본 모습인 것처럼 얘기하는 이런 오리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게 문제죠. 사람이 보긴 보는데 정확히 우리는 보고 있다고 하지만 잘못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잖아요. 나는 분명히 저것은 저거라고 하지만 또 다르게 보는 경향도 많이 있고 전혀 다르게 인식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떤 것이 제대로 보고 있는 건가 이런 거에 대한 끊임없는 의문을 가지는 것이고 또 이것이 하나의 철학적인 주요한 어떤 의제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림 그리기가 어떤 시각 예술이다 보니까 다른 어떠한 예술보다도 바로 이 시각에 많이 의존을 한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미술의 가장 특징인데 그런데 그림에서 본다는 의미가 도대체 뭘까? 본다는 건데 본다는 건 지식을 얻는다는 말을 했는데 도대체 무슨 지식을 얻으려고 하는 걸까? 이것이 핵심입니다.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는 만약에 우리가 물건을 본다면 그 물건의 쓰임새나 상징을 보게 되겠죠. 쓰임새를 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것이 얼마짜리고 내가 만약에 살려고 한다면 얼마짜리고 저걸 어떻게 쓰면 좋겠고 이런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미술에서 만약에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그 대상을 본다면 가격이 얼마고 그 쓰임새가 어떻게 되고 하는 것은 별로 관심이 필요한 정보가 아니죠. 그림에서는. 그림에 필요한 정보는 뭘까요? 형태 정보, 명암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색상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쓰는 그런 관점, 사물을 바라볼 때 그런 식의 관점을 가지고는 도저히 이 미술적인 표현을 해낼 수가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정리하면 그림 그리기에서 본다는 것은 미술적 관찰, 그 미술에 필요한 요소를 보려고 애를 쓰는 관찰이고 그것을 봄으로 해서 거기에 관련된 정보를 얻는 거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술적 관찰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이나 대상에서 미술에 필요한 요소, 다른 어떤 쓰임새라든가 다른 요소에 필요한 요소, 기계적인 장치가 어떻게 됐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림 그리는데 필요한 요소만 집중적으로 찾는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사람의 얼굴을 본다면 우리가 그 사람의 형태를 잡기 위해서는 눈과 코와 귀 이런 것에 대한 상대적 크기나 비례, 또 면적, 각도, 위치, 눈 위치가 어떻게 되고 코 위치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찾아야 됩니다. 또 명암에 필요한 요소를 찾는다면 밝음과 어둠의 정도, 그림자가 어떻게 생겼고 그 다음에 반사각은 어떻게 되어 있고 이런 데를 봐야 되겠죠. 색칠을 한다면 머리 색깔이 어떻게 되고 피부색은 어떻게 되고 옷 색깔은 어떻게 되고 이런 것을 우리가 봐야 될 것이고 또 그 사람의 내면을 표현한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철학이나 삶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림을 그리려고 하면서도 사람을 이렇게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사람이 그 대상에 대해서 그냥 잘생겼네, 못생겼네, 혹은 앞으로 귀여운 행동을 잘 하겠군, 애교가 많군, 팔자가 세 보이네. 이런 식으로, 본다든가. 이건 일상생활에서는 필요한 정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림에서는 전혀 필요 없는 정보죠. 그 다음에는 흔히 그냥 상징적으로 눈 2개, 눈썹도 2개, 콧구멍도 2개, 입술은 하나. 이런 식으로, 얼굴은 둥글고, 머리카락은 까맣고, 이런 식으로도 생각하는 것도, 전혀 또 이 그림에서는 필요 없는 정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상생활은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아무 쓸모가 없죠. 이렇게 대상을 쳐다보고 있어봤자 눈뜬 장님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대상을 보느냐가 거기서 얻는 정보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고
출력이라고 다시 내가 표현을 한다는 것은 무슨 정보가 있어야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표현을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표현의 문제를 자꾸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림에 있어서 이 정보 입력의 문제가 더 중요합니다. 대상에서 도대체 뭘 얻었는가에 대해서 알 수가 없고 그 정보가 없다면 그림으로 어떤 거라도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림을 잘 그리고 못 그리는 차이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실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기라는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에서 어떤 정보를 얻어내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림에서 그림을 배운다는 것은 먼저 일단 보는 방법을 달리 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대상에서 정보를 얻는 방법을 배웁니다. 이 대상에서 정보를 어떤 정보를 얻어야 되는지를 미리 선지식으로 배우는 거죠. 이렇게 쳐다보세요. 저렇게 쳐다보세요. 크기나 면적을 보세요. 그렇죠? 이 모양과 저 모양을 비교해 보세요. 이렇게 주로 많이 주문을 하게 되죠. 이 형태와 저의 형태가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이쪽 면적과 저쪽 면적은 어떻게 차이가 있죠?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 걸 주문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지식을 가지고 대상을 좀 보게 되면 그 대상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 그 정보를 보는 행위를 통해서 내가 보는 행위를 통해 가지고 그 정보를 찾아내는 과정. 다시 말해서 먼저 알고 그 다음에 대상을 보고 보면서 그 지식을 아는 이런 것이 유기적으로 이렇게 맞물려 돌아가는 이런 형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곧 보인다는 것은 안다는 것이다. 안다는 것이고 알 수 있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확히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은 잘 몰라서 그런 거죠. 손에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제대로 몰라서 표현을 하지 못하는 것이 훨씬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림 그리기는 보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고요. 미술을 관찰, 미술에 필요한 요소를 관찰하고 그것을 통해서 또 보기를 통해서 안 것을 표현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